자, 토트넘이 맨시티와 FA컵 32강전에서 0대1로 패하면서 토트넘은 16강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맨시티가 올라가게 됐고, 이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선수를 찾는 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실 소니가 아시안컵 때문에 대표팀에 차출이 되면서 토트넘의 경기가 쉽지 않았어요. 늘. 특히 공격적인 면에서 결정력의 부재가 좀 심하게 드러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경기가 끝나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투슬리스 퍼포먼스. 약간 이거 보면 너무 표현이 딱 적합한 거예요. 이빨 빠진 퍼포먼스다 라고 또 얘기를 했고, 소니가 없으면 우리는 이가 없는 거다. 손흥민이 없는 건 이가 없는 거다. 왜냐? 오늘 토트넘이 전체 슈팅 1개, 유효 슈팅 1개, 큰 기회 1번. 그냥 딱 공격을 할 때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슈팅 하나, 유효 슈팅 하나. 그리고 그 기회만 지금 놓친 거예요. 단 한 번. 근데 그에 반해서 맨시티는 슈팅 18개, 유효 슈팅 5개, 기회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한 골만 성공한 건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공격했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이런 의미고, 토트넘은 그냥 공격조차 안 됐어요. 이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오늘 이제 손흥민 선수를 찾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소니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말 실망스럽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우리는 손흥민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진정으로 손흥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카운터 어택을 해줄 수 있는,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성공해줄 수 있는 소니가 필요하다. 정말 부끄럽다. 수비적인 면에서는 좋았지만, 그러니까 정말 단 한 번의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지도 못한 우리 정말 부끄럽다. 그리고 캡틴이 너무나 그립다 라는 의견. 사실 손흥민 선수가 자리를 비운 이후로 경기 끝날 때마다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이런 댓글들, 그리고 소니가 언제 오냐라는 댓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 베르너 치달 장면 한번 나왔습니다. 요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워커랑 대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맨시티를 상대로 할 때. 그래서 워커가 워낙 스피드가 사실 PL에선 가장 빠르니까, 그래서 손흥민을 늘 마크하는 역할인데 오늘은 베르너가 붙었습니다. 근데 베르너 뒤에서, 지금 빨간 동그라미, 베르너 뒤에서 워커가 출발하는데 워커가 엄청 순간 스피드 올려서 딱 베르너 딱 차단하는 거 보고 진짜 빠르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를 떠올리게 되는, 손흥민이었으면 어땠을까 이 장면, 워커와의 1대1 어땠을까, 아주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였고요. 이 장면이 지금 이제 딱 잘려 있는데, 이 장면이 지금 필포든 들어가는 거 보이죠? 필포든 표정 보이죠? 뭐야? 그러니까 이런 표정. 필포든 뛰어가는데 뒤에서 그냥 와가지고 판더벤 딱 맞고 바로 걷어내는 장면. 이런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판더벤과 우도기가 오늘 수비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오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우도기가 사실 전반 내내 그냥 측면을 완전 카일 워커랑 1대1이 진짜 많았거든요, 우도기가. 근데 우도기가 거의 다 이겼어요. 거의 다 이기고, 우도기가 또 수비적으로 들어가서 커버도 많이 해줬고, 우도기 오늘 퍼포먼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딱 이게 안아주고 있죠. 이게 이제 전반전이었는데 정말 맨시티가 계속 슈팅도 때리고 막 골 넣으려고 하고 하는데 수비한테 맡겨서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는. 하지만 이제 후반전 막판에 득점에 성공을 한 거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시티는 최고의 팀이다. 그들은 벤치마크,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팀이다. 기준이 되는 팀이고, 우리는 아직 그곳에 닿진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도 탈압박해서 수비에서부터 빠져나오고 패스 플레이에서 나오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라인도 끌어올리고. 여기에는 지금 내용에는 실려있지 않은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정말 톱팀과의 힘든 경기였다. 우리는 이 대회에 남아있기 위해, 이 FA컵을 계속 치르기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늦은 시간 실점을 해버렸다. 맨시티가 우리보다 나은 팀이었다. 수비 정말 잘했다. 우리에겐 너무 힘든 시험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앞으로도 해나갈 거다. 그리고 맨시티는 어쨌든 8년에서 9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거다. 이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토트넘이 추구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이 축구가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단 한 골이 터졌잖아요. 단 한 골. 이게 이제 로마노 기자의 인스타인데 파울이냐 아니냐,
파울이냐 아니냐가 댓글로 올라왔고 파울이다라는 댓글에 좋아요가 더 많이 달렸죠. 더브라이너의 코너킥 장면이에요. 비카리오가 서 있고 그 앞에 후벤 디아스가 서 있죠. 이렇게 둘이 좀 이렇게 좀 경합을 해요. 골문 앞에서 경합을 합니다. 두 선수가 좀 부딪힙니다. 비카리오는 본인 쪽으로 오는 공을 쳐냈어요. 그러니까 더브라이너는 딱 완전 골문 쪽으로 붙여서 올리더라고요, 코너킥을. 그리고 후벤 디아스는 좀 비카리오를 방해해주고 비카리오는 볼을 쳐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던 아케가 슈팅을 하면서 이 골이 들어갔거든요. 이거 반칙이다, 골키퍼 차징이다 라고 토트넘 선수들은 항의를 했고 결국 주심은 문제없다 라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근데 어쨌든 후벤 디아스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뛸 때 비카리오 볼을 쳐냈잖아요. 자리를 먼저 잡았고 이거는 전혀 골키퍼 차징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 팬들은 계속 불만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 사진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후벤 디아스가 뛸 때 팔로 비카리오를 좀 건드린 게 아니냐, 펀칭을 하기 전에 이건 문제가 있다, 좀 주심이 잘 봤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울이다라는 쪽은, 근데 파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전혀 골이 취소될 정도로 골키퍼 차징은 아니다 라는 의견.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일단 둘이 경합을 할 때 주심이 예를 들어 휘슬을 불고 경합을 할 때 골 터지기 전에 구두 경고를 줬으면 모르는데 계속 오늘 경기 하는 내내 계속 비카리오 쪽을 좀 공략했어요, 맨시티 선수들이.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전략을 그렇게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비카리오 쪽으로 붙일 테니 이런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비카리오를 방해만 해라. 반칙 말고 방해 정도. 그래서 후벤 디아스는 그 전략에 따라서 한 거고 결국 그게 골로 들어간 거고, 그럼 맨시티는 대비를 잘해 온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이거는. 우도기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반칙인 것 같다. 반칙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쉬워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도기의 의견은 이랬고, 그리고 감독.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좀 객관적인 판단을 잘하는 감독이죠. 그리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 진짜 이거 심각한 오심이다 하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원하진 않는 감독인데 뭐라고 했냐. 그들이 잘 봤을 거다. 심판진들이 잘 봤을 거고 VAR이 잘 봤을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거를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그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그들이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한다, 믿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메디슨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교체로 투입이 됐는데 사실 메디슨이 투입된 이후에 그렇게 메디슨의 활약이 좋진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오늘 대체로 공격 작업이 안 돼서 메디슨이 안 보인 것도 있지만 많은 이제 팬들은 다음 경기에서는 메디슨이 선발로 출전했으면 좋겠다. 컨디션을 100%로 끌어올려서 선발로 출전을 하면 경기 템포를 맞춰가기도 좋을 거고, 예를 들어 베르너 같은 경우에 히샬리송 선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볼이 좀 와야 되는데 볼이 안 오니까 단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공격적인 작업이 되지 않는 게. 메디슨이 돌아온다면, 그리고 좀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 플레이메이커로서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브레넌 존슨이 전반전에는 활약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좀 어려움을 겪었다. 후반전에는 오르테가 쪽으로 가는 슈팅으로 첫 번째 슈팅이자 유일한 슈팅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가면서 조금은 나아졌다, 후반전에. 하지만 그다지 활약을 펼치진 못했다. 4점. 히샬리송 최전방에서 싸웠다. 그리고 거의 볼을 많이 보지 못했다 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베르너는 홈 데뷔전을 치렀는데 존슨의 슈팅에 앞서서 한 차례 패스, 아까 한 번의 슈팅, 존슨의 패스를 연결을 했는데 그 외에는 별로 임팩트가 없었다. 워커랑 1대1 아까 스피드에서 좀 밀렸던 그런 장면이 좀 더 많이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수비진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었다. 맨시티의 수비진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